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오늘의 성과에 결코 만족을 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생활정신을 생활하고 이 운동을 민족 중흥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갑자기 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정대 의원님. 네. 자, 일단 2017년도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자, 근데 지난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우표 발행을 재심사한다, 재심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이미 어제 재심의를 했죠. 네네. 재심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5월에 이제 그때는 우표를 발행한다고 할 때는 네. 전체 17명의 심의위원 중에 네. 9명이 모여가지고 전원 일치로 9대 0으로 이거 발행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8명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네. 3명 찬성하고 네. 1명은 기권을 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하고 그 뒤에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요. 구미시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이제 기념 우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 우표를 제작하자 요청을 했고, 예. 자,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5월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명이 찬성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불과 1년 남짓 지난 이 시기에 갑자기 재심을 했고 무산이 됐다. 예. 이 1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때 원래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저게 이제 왜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느냐.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정사업부에서 뭐 특별히 재심을 할 사유도 없고 네. 재심을 한 전례도 없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다시 저 심의위원들을 모은 거예요. 네. 재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재심을 하자 해가지고 바로 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시 발행하지 않기로 이렇게 네. 결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뀐 거는 정권이 바뀐 바뀌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뀐 것. 네. 이거 하나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는 재심의할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갑자기 뒤집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어제 취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상도 신념도 없는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강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제 부흥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이 우표 발행 이 얘기를 두고요. 또 의견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정권 바뀌었다고 우표 발행하는 것도 정권 코드 맞추기 하는 거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다른 입장도 있고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게 이거예요. 1년 전만 해도 9명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했다가 정권이 싹 바뀌니까 갑자기 반대가 8명으로 또 쑥 늘면서 재심의해서 무산하기로.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정권의 코드를 그러니까. 맞추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 예를 들면 제철, 그다음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 정치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퇴행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만은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어떤 토대를 갖추게 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평가를 해줄 만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치졸하게 아주 옹졸하게 다시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거를 못 발행하게 하는 거. 이건 좀
앞으로 좀 우리가 지향을 좀 더 발전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을 하게 되면 올해 11월이거든요. 네. 대선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그 우표 발행과 관련된 규칙에 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나 이런 부분은 우표 발행을 안 한다. 아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결정을 했던 그 과정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고, 네. 이번에 뒤집혀지게 되는 과정도 6월 달까지만 해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존 결정이 그대로 유효하다,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바뀐 것은 뭔가 네. 또 이제 정치적인 이 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또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기념우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60만 장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같은 경우 보면은 백범 김구의 백범 일지 기념우표는 거부가 됐어요. 아하. 그런데 백범 김구의 기념우표는 그 전에 발행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행을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 기념우표는 다양하게 발행이 돼 있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논쟁을 일으켜서 제한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뭐 웬만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76년도에 몬트리올에서 뭐 그레코 로망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고? 네. 예, 그래서도 기념표가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게 다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80년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도 그렇죠. 기념표가 발행이 기념표가 나왔죠. 예. 저도 그거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관련된 기념우표는 전직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번 발행이 됐죠. 두 번. 그러니까 저 1955, 56년 그때 탄생 몇 돌 해서 그때 발행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남유진 구미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념 우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7시 30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을 이제는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을 임명장을 오늘 수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엽 후보자 사퇴에 따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걸로 강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조대엽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네. 제가 보기에는 입장 표명을 어떤 식이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어떤 형식과 시기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정하게 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추경심사에 야당들이 협조를 한다라든지 네. 전반적인 법안 처리 협조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정호택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른바 전제 조건 성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청와대가 저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문 대통령도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사과, 직접적인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그리고 임명을 청와대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 내용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드렸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 나누던 남유진 구미시장 1인 시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다시 좌절된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구미시장이면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 내고 나오셨는지 휴가 내고 나와서 이렇게 관직에 있는 분이 이런 우표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매달리는 것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같은 구미시인데, 네. 구미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박정희 우상화 몰두하는 구미시장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구미시장님을 비판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구미시장이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올해 5월에 대선이 있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40% 이상을 저기서 얻었어요. 1위를 했어요. 네.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배나 더 홍준표 후보가 많이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를 할 때 내년이면 지자체 선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우표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네. 많은 표를 더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시위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간 해석이 아닐까요? 하정배 위원회 아니 근데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하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서 네. 또 이제 그 그렇죠. 우표를 꼭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있겠죠. 구미시장이 지금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표 얻기를 위해서 지금 우표 사업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남 시장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내년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으로서는 뭔가 미디어의 조명을 좀 받고 그렇죠. 뭔가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 미래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를 뭐 비난할 수는 없겠죠. 네. 물론 시정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남 시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요. 반신반인, 즉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 참 젊은 층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말인지 네. 아니면 특정 지역의 공감만 얻는 말인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